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에 역세권 복합개발 시동이 걸렸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영상을 올렸지만 서울에 이런 터미널 부지라든지 역세권의 대형 이런 큰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부지들을 개발을 안 하고서 왜 놀리고 있느냐, 이런 곳에 개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주택도 공급할 수 있고, 게다가 최근에 뭐 고용이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주거 환경도 쾌적해질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안 했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허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인허가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현재 주택 부족 사태에 저는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것보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역세권 개발이 되는 지역들이 앞으로 더 생겨날 지역들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지역의 부동산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의 삼성동에 현대차 부지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삼성과 경쟁을 해서 이제 입찰에 성공을 했죠.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땅값을 10조 5,5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이 땅을 입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정가의 2배 이상을 샀네, 앞으로 현대가 큰 돈을 썼기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 별의별 소리가 많았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땅값이 2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땅값에 이 땅만 2배가 됐느냐, 이 주변 지역의 땅값은 어떻게 변했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거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제2의 삼성동, 제3의 삼성동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까 저랑 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복합개발 시동이 걸렸다, 지역 랜드마크를 만든다 라고 하는 소식인데, 여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두 지역의 역세권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굉장히 멋지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광운대역입니다. 광운대역 주변에 현재 철도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시멘트 창고, 물류 창고들 때문에 굉장히 별로 환경이 안 좋은데,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완전 이건 뭐 신도시인데요. 광운대역은 요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광운대역은 아시다시피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이미 GTX C는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경에는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역세권 개발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의 시너지는 상당히 큰 시너지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보통 GTX C 아니면 GTX A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오게 되고, 주변에 오피스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 밑으로는 대규모 상업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제 공공주택들도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울 안에 좋은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나 정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지역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서울에 여기뿐만이 아니고도 굉장히 이런 역세권에 빈 공터들 두고 있는 곳들은 다들 역세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주택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지들, 지금 아래쪽에 그림을 보세요. 이 부지들은 여기 사람이 누가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사람들 없잖아요. 전부 다 보면 여기 시멘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차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멘트 내렸다 올렸다, 뭐 이렇게 운반하는 정도밖에 없고, 잠깐 일하시는 분들밖에는 없잖아요. 여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주 수요가 나오지 않죠. 이주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이주까지 시켜야 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주가 나오게 되면 또 주택 가격이 또 한 차례 뛰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이 바로 집을 지어 내기만 하면 그냥 신도시처럼, 우리 2기, 3기 신도시처럼 그냥 주택만 공급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순수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2천 몇백 세대가 굉장히 큰 값어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자,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
12년 만에, 무려 12년 만에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주변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49층짜리 복합 건물 랜드마크를 비롯해서 2694가구, 약 한 2700가구 정도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도 거의 한 320가구나 들어온답니다. 굉장히 서울 안에 좋은 요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런 지역에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공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살고 싶은데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데 공급을 안 하고 전부 어디 외곽에 정말 살기 좀 불편한 지역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는 집들이 남아 돌잖아요. 서울 안에는 집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 거고, 이를 안쪽에다 많이 지어 주시라고요. 여기에 또 다목적 체육시설 및 뭐 도서관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준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대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이것 말고도 주민 뭐 이런 편의시설들이 대거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질 지역으로 바뀔 곳들입니다. 노원구의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2025년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 이 역세권 개발은 2025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GTX는 2027년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와, 여기에서 완공되고 한 2년만 더 기다리면 GTX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이 지역 아주 대박 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수차례 언급을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차례 서울역 주변 지역은 꼭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드디어 이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막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걸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여기가 서울역이고, 당연히 서울역 이 위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서계동,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만리동과 중림동이 요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아래쪽은 후암동이 있고, 이 옆으로는 회원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계동, 만리동, 중림동, 후암동, 회원동 5군데 지역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설명이 돼야 우리 시청자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꼭 보시고요. 자, 이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과 이게 염천교예요. 염천교 사이에 현재는 굉장히 빈 공터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금사라이 같은 알짜배기 땅을 그냥 계속 놀려왔다라는 거죠. 한 13년 동안 계속 놀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호텔 들어서게 되고 오피스, 업무 시설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컨벤션 센터, 뭐 전시장, 한마디로 강남에 있는 코엑스를 갖다 그대로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도 앞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13년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코레일, 사업자는 하나 컨소시엄 하고 이제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 계획안을 최종 확정을 했답니다. 이제 개발 스타트가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고, 이 개발을 진행을 해서 2026년에는 최고 40층 높이의 5개 동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는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처럼 전시, 호텔, 판매, 업무, 주거 이런 복합단지가 앞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이스 컨벤션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연면적 24,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굉장히 대규모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기에는 국제 회의 시설 수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뭐 코엑스에서 이런 외국인들이라도 오고 뭐 국빈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회의들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삼성동에서 이런 서울역에 와서도 이런 회의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700가구의 오피스텔도 앞으로 조성된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 5년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긴 시간이긴 한데, 이때까지 참으시는 분들은 서울역 투자하시는 거고 이런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거고, 못 참겠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군데 지역을 기억하시고 그런 지역들로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왜 봐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미래가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운대 역세권과 서울역 역세권을 봤잖아요. 그 지역이 앞으로 주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미 삼성동 현대차 부지가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 광운대역이든 서울역이든 우리가 어떤 식의 투자가 들어갈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타산지석 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조 5,500억 원에 이제 현대차가 이 땅을 샀습니다. 한전 부지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 땅이 7년 만에 현재 22조로 땅값이 껑충 뛰어버렸답니다. 와, 이게 뭐 1조, 2조 이제는 이거 별로 감이 오질 않는 숫자긴 한데 어쨌든 2배 올랐다라는 거 확실히 알겠네요. 자,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이 그림에서 오른쪽은 삼성역, 이 왼쪽은 봉은사역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 영동대로예요. 이게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도시 개발 소식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영상도 우리 권기영 꼰대님이 또 이런 영상을 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위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뭐 리모델링 계획이 또 있는 곳이죠.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와 종합운동장, 그 다음 영동대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한 큰 개발, 대규모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이나 이 땅값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그럼 주변에 주택가격, 이 삼성동 인근에 있는 주택가격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니까요. 그쵸? 자, 지금 보시는 여기에 금액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요, 실제 거래가 된 금액을 표시한 사이트에서 제가 그대로 찾아 놓은 겁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현대차 부지고요. 현대차 부지고 이 위쪽 봉은사역에 있는 북쪽, 여기는 이제 아이파크가 있고 왼쪽으로는 경기고등학교가 있는 요 봉은사가 있고 위에 경기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세들, 거래가 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2010년도, 2011년도, 12, 13, 14년도까지 해서 보면 여긴 거의 가격이 5억대였어요. 5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 가격이 지금 얼마가 돼 있냐 하면 14억 5천만 원에 최종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14억 5천만 원에 최종 거래가 된 거죠. 몇 배 뛴 거죠? 3배가 뛴 거죠. 엄청나게 가격이 높게 뛰었죠. 여기가 재개발돼서 뛰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땅값, 지가 상승만으로도 가격은 이렇게 높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의 기대감을 받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높게 상승을 해서 이런 빌라 가격까지도 굉장히 높게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사례는 봤더니 이건 소형이네요. 굉장히 작은 소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에서는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그림으로 보더라도 한 4분이나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소형 빌라인데 이게 뭐 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대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시세를 하고 있던 게 최종 작년까지 거래가 됐던 가격을 보니까 7억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시청자분들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2억 5천만 원 주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얼마 주고 사죠? 보통 전세를 끼고 산단 말이죠. 전세가 이 당시에도 한 2억 정도는 나갔을 만한 지역이에요. 저도 이 지역을 투자를 해보고 해서 알지만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5천만 원 정도 가지고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억 5천이 7억이 됐으니까 4억 5천만 원이 가격이 뛰었어요. 그럼 이게 몇 배가 뛴 겁니까? 9배가 뛰었어요. 무려 900%의 수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900%의 수익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거 재개발된 것도 아닌데 이런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바로 이게 소액 투자의 가장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투자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이 적은 분들 있잖아요. 내가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1억 5천 있다, 2억 있다. 이게 돈들이 다 제각각이 틀린데 투자를 돈이 작다고 못하고 이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잘 찾아서 이렇게 삼성동처럼 좋아질 수 있는 지역 찾아낼 수 있다면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뭐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 조장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꼭 좀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아까 알아봤던 광운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역 역세권 지역들 같이 봤잖아요. 특히 서울역 역세권은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삼성역 판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에 있는 지가가 이것처럼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5군데 지역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자, 지금 한번 다시 외쳐볼게요. 서계동, 만리동, 중림동, 후암동, 그 다음에 회원동까지 5군데 지역이 지금 삼성동 같은 지금 우리가 본 가격을 조사해 봤던 이 지역처럼 이 주변 지역에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들 잘 살피시고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팁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한 영상을 하면서 제가 약속드린 부분이 역세권 복합 개발에 대한 부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부분 오늘 약속을 제가 지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금은 대표적인 지역 2군데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역세권 복합 개발에 대한 또 다양한 또 내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도움 좀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 좀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까지도 하시는 거 아셨죠? 자, 오늘 저 물러가고요. 다음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